융합대학원 이중식 교수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와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제가 복장이 너무 부실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줌으로 맨날 수업하고 줌으로 맨날 회의를 하면서 화면에 자켓 입고 나간 적도 별로 없고 그렇게 늘 생활을 하다가 나름 포멀한 자리인데 제가 감각이 사라진 거죠. 뉴노말인데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저기 그 프레젠테이션도 많이 바꿨어요. 전에는 이제 되게 자료가 많고 그랬는데 요즘 이제 화면도 조그맣게 보고 막 그래가지고 가운데다 큼직큼직하게 써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하니까 사회적 모임 엄청 줄었잖아요. 전에 같았으면은 저녁 자리도 많고 그런데 집에 가가지고 가족들과 지내기도 하고 재택근무하면서 엄청난 사회적 실험을 통해 가지고 그 생산성을 그 디스트리뷰티드해서 경험을 하고 저희 제자들은 지금 혼삼 예찬을 엄청나게 하잖아요. 출근 안 하고서 뭐 집에서 무슨 그 플랜트를 키우고 뭐 이런 얘기들을 취미 생활을 하고 이런 얘기들을 하고 저는 코로나가 잠식되고 난 다음에 우리 생활이 얼만큼 바뀔 거냐? 저는 한 30% 정도 바뀔 거라고 생각. 아주 근본적으로 그런 기조에서 얘기를 할게요. 저는 이제 변화가 클 것이다라고 이제 좀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가 혼삼을 조장하려고 했던 건 아니나 어쨌든 그 전에 응축돼 있던 개인화가 실험이 됐다. 그게 이제 제 얘기입니다. 우연찮게 2019년 12월이 아마 우한에서 이제 코로나 아웃브레이크가 공식화가 되고 막 뉴스가 막 나고 막 그랬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2020년 2월에 신천지 발 확산이 아마 큰 모멘텀이 됐는데 제가 2019년 12월에 1인 가구 연구하겠다고 신림동에다가 혼자 잘 살기 연구소를 차렸어요. 바깥에다가. 1인 가구가 저 시점이 이제 전체 가구의 3분의 1을 넘어가는 시점이었고요. 저는 또 청년 1인 가구들이 삶을 좀 관찰을 해서 저는 이제 4인 가구, 정상 가구가 이제 더 이상 정상이 아니고 혼자 지내는 시간들을 훨씬 잘 지내거나 아니면 1인 가구로 지내는 시간 훨씬 길어질 거다라고 보고 저는 이제 사용자에 대한 조사를 많이 하니까 이제 그런 관찰을 하려고 갔습니다. 근데 제가 2년 동안 2019년부터 지금 거의 2년 다 돼 가는데 제가 이제 연구소 운영하면서 보면은 약간의 둘의 사이에 이제 평행 이론 서로 영향을 받거나 간섭을 주거나 혹은 인사이트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융대원은 기본적으로 기술 대학원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적으로 좀 관찰을 하고 사람들을 그러고 이제 IT적으로 좀 실험을 여러 가지를 해보려고 하는 게 이제 저 연구소의 이제 목표입니다. 제가 1인 가구 그 관련해서 하면서 굉장히 많은 모임에 갔는데 보면은 분석은 엄청나게 많이 나 있습니다. 통계 자료와 뭐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 가지고 엄청나게 1인 가구에 대한 조사와 분석은 넘쳐 흐르고 정부의 정책도 뭐 지자체의 정책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개인들의 삶을 살펴보면 뭐 팍팍하게 그지없죠. 저는 이 괴리가 왜 생기는지 참 되게 궁금한데 어쨌든 저희는 이제 뭐 정책대학원도 아니고 그다음에 뭐 경제대학원도 아니기 때문에 그 1인 가구의 이제 문제를 좀 이렇게 기술적으로 보완을 해주고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근데 저희가 또 이제 그 기술적으로 IT적으로 접근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1인 가구화가 IT로 촉발된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개인의 문제 해결 능력이 EU의 보고서에 보면은 200%에서 500% 정도 향상됐습니다. 이제는 남이 필요 없어요. 물건 아침에 배달되죠. 정보 검색할 때 뭐 여러 사람 손 안 거치죠. 개인의 그 생산성이 엄청나게 높아졌기 때문에 오래된 친구 별로 도움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기조가 있는 반면에 또 보면은 저희가 그 락다운이 벌어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서
비의지적으로 이제 혼자 지내게 되면서 오롯한 개인의 삶에 대해서 다시 이제 아까 로컬 얘기도 하셨지만 다시 돌아보는 기회가 됐잖아요. 그럼 너무 좋잖아요. 우리나라는 특히나 지나친 소셜로부터의 부담이 엄청 큰 나라 중에 하나죠. 집단주의적 사회 성격이 엄청 강하니까. 그래가지고 항상 피곤해서 주말을 보내고 그랬었는데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모임을 소비적인 모임 안 하고 관계 훨씬 쿨하게 보내면서 사람들이 이제 이 가치들을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둘 사이에 어떤 영향관계들이 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초반부에는 기능적인 레퍼런싱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1인 가구를 위해서 의식주 서비스 인프라가 사실 지난 5년 사이에 엄청나게 발달됐습니다. 뭐 밀키트 배달, 뭐 빨래 할 것 없이 엄청난 그 서비스 인프라가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회사 안 가도 집에서 아주 풍족하게 잘 지낼 수 있었어요. 뭐 넷플릭스 보고 뭐 하면서. 그런데 이제 지금 2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뭐 그건 됐고 이제 사회문화적인 어떤 레퍼런싱을 좀 받아오는 것 같아요. 1인 가구들의 삶이 가진 아주 재미있는 특징들 뭐 이런 것들을 받아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름이 이거 이름 짓고 나서 어른들한테 혼 많이 났습니다. 같이 잘 살기 연구소로 해야지 왜 혼자 잘 살기 연구소를 하냐. 또 이게 듣기가 굉장히 셀피시하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뜻은 아니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살기. 그 얘기는 혼자 사는 사람들이 잘 못 살아요. 왜냐하면 이게 4분의 1의 문제가 4명 살다 1명 살면 4분의 1의 문제가 아니고 일체의 가사 도구를 마련해야 되고 다이소에서 그 다음에 생활 관련된 모든 일들을 자기가 다 처리해야 돼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훨씬 더 어렵죠. 돈도 벌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신림동 녹두의 학사대라고 해서 이제 여러분들 중에 이제 그 대학 시절에 여기 이 근처에서 이제 살아보신 분들 많을 텐데 저게 이제 원룸을 요즘 유행하는 쉐어하우스로 컨버트를 하고 쉐어하우스는 기본적으로 기숙사랑 비슷해요. 개인실이 있고 모든 공용 공간 밖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1층에 이제 그 퍼블릭 스페이스의 한 구석에 연구실을 차리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왜 보통은 저런데 카페나 편의점이 들어가는데 왜 우리 연구실이 들어갔냐 하면은 이게 로컬 패브릭들 그러니까 우리는 학교 근처에 있기 때문에 학교 시설이 들어가서 생기는 안전성이 있어요. 대학원생들은 죄송한 얘기지만 밤늦게까지 일하잖아요. 그럼 엄청나게 불 켜놓고 일하면은 저게 엄청 밝아져서 깨진 유리창 효과의 반대 효과가 벌어집니다. 저거를 뭐 어쨌든 그런 일이 있는데 그래서 현장으로 이제 가서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저기 가 보면 아침에 이제 출근하면서 왼쪽으로 가면 서울대학교고 오른쪽으로 가면은 이제 고시촌인데 고시촌을 가면은 미래의 도시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기는 완전히 그 원룸 셀들로 돼 있고 아침 9시에는 물밀듯이 이제 1인들이 쫙 빠져나오고 낮에는 편의점 주인하고 부동산 그 주인밖에 없고 저녁 6시가 되면 다시 다 몰려오고 거리의 활동이 없어요. 예, 퍼블릭에 대한 커먼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없죠. 이게 굉장히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여기서 여러 가지 이제 관찰을 하면서 이제 좀 실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실용적인 걸 할 수도 있는데 몇 가지 실험을 해보고 그거에 나온 결론들을 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스피커 그리드라고 해서 1인들 그 개별실에다 이제 스마트 스피커를 나눠주고 일종의 이제 그 네이버 지식인처럼 뭐 청바지 빨래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면 뭐 아는 사람이 뭐 뒤집어서 빨면 돼. 뭐 늦게까지 여는 카페는 어디 있어요? 그럼 뭐 이런 거를 알려주는 마이크로 로컬 인디지니어스 날리지를 쌓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이걸 이제 저희가 왜 했냐면은 1인 가구들이 다 너무 쪼개져 있어서 지식을 매개로 해서 좀 연결이 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걸 했더니 뭐 그런 일들이 생겨요. 우리 집에 뭐 어머니가 감을 한 박스를 보내준대 나눠 먹을 사람 뭐 이런 것도 생기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프로젝트가 여기에 대해서 뭐 역사성, 지역성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사람들이 좀 연결이 되도록 하고 이런 실험들을 좀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한 이제 두 번째 프로젝트는 프리엔션이라고 해서 이거는 뭐냐면은 쉐어하우스에 산다는 건 기본적으로 이제 기숙사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 방에 있고 그다음에 뭐 화장실, 샤워실, 키친, 운동실 이런 것들은 나가서 쓰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그 개인들이 청년들이 자기 방에만 있어요. 그 있는 이유 중에는 뭐가 어디 있는지 잘 몰라서 그런 것도 있고 눈에 안 보여서도 있고 그다음에 뭐 세탁실에 갔는데 세탁기 다 돌아가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데서 좀 위축이 되는 면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투시경 같은 걸 만들어줘야겠다. 그래서 이제 센서를 설치하고 그 센서들을 머신러닝을 통해 가지고 지금 비어 있다, 널널하다, 북적북적하다 이런 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걸 보면서 이거 딱 핸드폰으로 보면서 운동실이 비어 있는데 그럼 운동이나 하러 갈까? 그러면서 이제 약간 촉발 효과도 생기기도 하고 이게 이제 사람을 피하는 장치이기도 하지만 심심한데 뭐 2층 식당에 사람들이 조금 있다고 하니까 거기 가볼까? 뭐 이런 이제 그 사회적인 동기도 좀 생기기도 해요. 이거는 사실 그 데이터를 기계 학습을 하게 되면은 지금 이 순간에 저희 주차장에 가 보면은 뭐 빨간색, 파란색 신호등 같이 있잖아요. 빈자리 찾는 그런 역할도 하지만 이게 기계 학습을 통하면은 1시간 뒤나 2시간 뒤, 3시간 뒤에 그 이 비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마치 우리 버스 도착 알림이 보고서 10분 뒤에 버스가 도착하니까 편의점에 가서 음료수 한 잔 사와도 되겠다. 뭐 이런 것처럼 예측이 가능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 썼지만 입주자의 행동 계획을 돕고 확장감을 줘요. 이게 사실 확장감을 주자는 게 가장 큰 목표였어요. 젊은 1인 가구들이 이제 3평 방에 있는데 좀 큰 집에 있는 효과를 좀 주고 싶다. 뭐 이런 것들을 좀 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웃감이라고 해서 워낙에 좀 따로따로 떨어져 있어가지고 그 이제 이웃에 대해서 센스를 느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저희가 인터뷰를 했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인터뷰를 했어요. 저희가 질문을 주기를 기껏 나와 사는데 누가 있었으면 하는 순간이 뭐냐 그랬는데 상당히 많은 입주자들이 인기척이 그립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자기가 집에 살 때는 아침에 엄마가 밥하는 소리, 출근하는 소리, 저녁에 들어오는 소리 뭐 이런 것들이 일종의 소셜 리듬, 사회적 리듬인데 1인 가구들은 사회적 진공에 빠집니다. 맥락과 컨텍스트가 배제가 돼요. 우리가 행동을 하거나 정보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맥락이라는 게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기술적 맥락을 얻거나 발산하는 이제 장치들 뭐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것들은 실용적이기보다는 어떤 문제에 대해 가지고 기술적으로 좀 매개할 수 있는 실험들이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지난 2년 동안 이제 3개의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이 3개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러면 이제 뉴 노멀 코로나의 임플리케이션이 뭐가 있을까 이걸 좀 생각했는데 크게 이제 3가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일단은 개인의 존재 양식이 엄청 변했습니다. 그게 이제 1인 가구들이 변한 게 코로나 뉴노멀에서 우리들도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관계 양식도 변했고 그다음에 시민성이라고 그랬는데 시민성이 엄청 붕괴되고 있고 그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는 제가 여기 이제 딱 가가지고 1층에 저 연구실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저기 젊은 활동가들 불러가지고 우리가 주민들하고 어떻게 어울리면 됩니까? 그랬더니 한참 보더니 선생님이 가장 큰 문제네요. 선생님이 등치 큰 남자 여기 돌아다니면 아무도 안 오니까 사라지거나 유니폼 입고 계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노니머스한 이런 것보다는 명백한 게 좋죠. 그러면서 한 얘기가 친목질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여기 딱 들어왔을 때 뭐 아는 선배님 인사하고 뭐 이런 이게 대면 시대에 엄청난 친목질이잖아요. 우리가 하는 활동들 있죠. 목청 높아지고 일리 와 옆자리 앉아. 새로운 개인들의 연합으로 바꿔가는 사회에서는 그런 게 이제 맞지가 않는 거죠. 저희가 왜 도서관이나 공유 오피스나 가면 짐들 놓고서
이제 끝나고 나서 짐들을 정리하죠. 이 젊은 1인 가구들은 존재를 지우는 것에 아주 익숙합니다. 저희는 존재의 흔적을 남기는 데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이게 서로 엮여 살기 위해서는 이것이 그것에 자유롭습니다. 굉장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는 이제 관계가 원래 이제 커뮤니티라는 게 커뮤니스 몰에서 시간과 공간을 같이 한 뭐 경험을 같이 한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뭐 저희가 이제 공동 구매를 한다거나 이럴 때 보면 온디맨드 연합이라고 필요에 따라서 연합하고 이제 사라지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나이키에서는 나이키 런이라고 있죠. 그러면은 이제 온라인에서 신청해가지고 딱 가보면은 정말 모르는 사람도 10명이 있어요. 뭐 맥도날드 앞에. 그러면 이제 가이드가 이제 쭉 룰 알려주고 40분 뛰어요. 그러고는 뭐 서로 이름 같은 거 공유 안 하고 그냥 쫙 헤어져요. 이런 게 이제 기본적인 그 온디맨드 연합입니다. 지금 어쨌든 뭐 이런 그 저희가 사회적 관계나 뭐 아니면 공동체나 이런 개념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관계 양식에 있어서는 온디맨드 연합으로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다음에 시민성 상실 얘기를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일단 저 녹도 고시촌에 가면 전봇대마다 이제 쓰레기 투척 금지 뭐 이런 것들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공공에 대한 퍼블릭 스페이스에 대한 혹은 퍼블릭 아젠다에 대해서 이제 리졸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는 거예요. 일단은 뭐 이 쉐어하우스 안에서도 아주 정리되고 명백한 개인 공간과 그다음에 방치된 공공 공간이 있음이 아주 명확합니다. 그리고 그런 데 있어서 합의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전혀 없어요. 근데 이제 합의는 만들어야 되잖아요. 뭐 우리 뭐 반장도 뽑아야 되고 대통령도 뽑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어떻게 될지 참 엄청 궁금한 거예요. 이렇게 이 그 아젠다 쉐어링을 하거나 아젠다를 갖다 이제 그 이렇게 뭐 담론을 형성할 방법들이 전혀 없으니까. 근데 그 아이러니컬하게도 저희가 만들었던 이 기계들이 저희는 사실 그런 생각을 안 했어요. 이게 스피커 그리드나 프리엔션이나 이웃감 장치들이 사실 알고 보면은 알고리즘에 개입해서 혹은 기계가 매입해서 사람 관계를 약간 대신해 주는 장치들이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요즘 카카오가 알고리즘 배차해 가지고 플랫폼이 뭐 문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미 저희는 사회의 많은 시스템들에서 알고리즘이 개입한 시민성을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젊은 세대들한테는 훨씬 더 익숙하거나 그게 더 페어하고 투명해요, 사실. 왜냐하면은 뭐 이렇게 뭐 가짜 뉴스도 생길 수 있고 뭐 목소리 큰 사람이 엄청 주장할 수도 있는 거에 비하면 훨씬 클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변화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자면 저는 기본적으로 새로운 개인의 탄생, 훨씬 올마이티한 능력을 가진 개인들이 연합하는 사회가 다가오고 있었는데 코로나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을 겪고 그게 무엇인지 알게 됐고 그러고 그 올마이티한 개인들이 지금의 우리들하고는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레벨에서 관계적인 레벨에서 또 사회적인 레벨에서 굉장히 다른 인류인 거죠. 그거를 코로나로 통해서 이제 드러나고 우리가 경험하고 그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